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스포테이너입니다. 이 복스포테이너라는 이름이 미국 주식과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 분석할 때 어닝 어나운스먼트를 자주 보잖아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이스티메이트보다 높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고 낮았으면 어닝 샥이라 그러죠. 이 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닝만 가지고선도 주가를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 만약 계속 이스티메이트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한다면 주가는 보통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거의 팔지 않지만 자주 사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닝을 보고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 샥이 났다 그러면 파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다우존스 편입이 되었다고 발표되어 27일 시간 외 거래에서 26% 정도 폭등했었던 세일스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는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 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의 아웃소싱에 쓰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하면 분석과 활용이 용이해지고요.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를 염려해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콘서트 행사 홍보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 안이나 데이터 센터에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면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제공받습니다. 자체 인프라가 빈약한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 대부분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고,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AI 개발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르면 기업이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 서비스의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남들과 시스템을 나눠 쓰지 않는 만큼 보안 유지가 쉽다는 논리죠. 단점도 뚜렷합니다.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해 도입 비용이 비싸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자유롭게 확장하지 못해 빅데이터 분석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신 기술처럼 느껴지는 클라우드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놀랍게도 1960년대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각종 가상화 기술 덕택에 비로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서 SaaS, IaaS, PaaS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곤 합니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의 줄임말들입니다. SaaS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 등의 기본 인프라는 물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PaaS는 한 그 중간 정도고, IaaS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인프라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인 앨버트 베로는 이 개념을 P자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 나오는 보라색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고, 이 주황색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 주황색이 많을수록 이 사용자가 편해진다는 얘기죠. 클라우드 시대 이전 사내에 직접 서버를 두고 관리를 하던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집에서 직접 피자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관리자가 직접 진행 및 관리해야 했습니다. 사스 서비스로 진행될수록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적어져 사용자가 편해지게 되지만 내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피자를 만들긴 힘들죠. 반면 이아스와 온프레미스 쪽으로 옮겨가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사용자가 입맛대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어떤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택 중에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료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IT에 적용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는 대규모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미국의 미식 축구장 크기 10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수천만 대 서버 및 인프라 장비를 구축해 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시간 동안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G 관련 영상에서 우리가 IBM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힘을 기울여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합친 것을 뜻합니다. 기업의 보안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애저이죠. 근데 프라이빗 기능까지 추가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버전이 Azure Attack이라고 합니다. 우리 2019년 10월에 미 국방부가 초대형 클라우드 프로젝트 제다이의 최종 사업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마존이 소송을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거의 마소가 승리대로 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마소의 승리가 트럼프의 입김이 있었다곤 하지만 국방부는 보안이 중요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경쟁력이 우수해서 뽑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를 지난 201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출시했으나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Stack 출시 대비 2년 이상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평점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대부분 1에 위치해 있죠. 굉장히 좋죠. 여기 PDF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지금 신용평가사들의 평점이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스포스닷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 주식회사는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은 오라클사의 임원이었던 마크 베니어스가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하는 기치 아래 1999년 3월 8일에 설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스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회자됩니다. 지금은 익숙한 공유 구독 시스템을 그 당시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소유 시스템에서 공유 구독 시스템으로 점점 옮겨간다고 하죠. 세일스포스는 CRM 패키지를 고객 기업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 대신 클라우드 서버에 두고 고객이 구독을 하면 CR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지어 더블린, 싱가포르, 도쿄의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론토, 뉴욕, 런던, 시드니, 샌머테이오 등의 주요 지사가 있습니다. 고객과 기업을 이어준다는 모토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스픽 같은 대기업들이 세일스포스닷컴의 고객이고 주요 기업 고객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HP, 버버리, 로레알, 던킨도너츠와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세일스포스닷컴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로 되려 매출이 상승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5만 기업이 함께하는 세일스포스는 매출 또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는 매출이 무려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9% 상승한 51.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예상 컨센서스 대비 매출 4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6% 증가로 좋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보시면은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대다수 사스 기업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 적자 상태인 곳이 많은데 세일스포스는 다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26억 2,500만 달러로 9,900만 달러로 올해 1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스인가죠? 사스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내부에 구축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내고 서비스 방식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쓰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2000년대 영업과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내세운 세일스포스, 인적 자원 관리를 주특기로 하는 워크데이 등이 초기 사스 시장을 개척했는데요. 이들 업체가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사스를 주특기로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쟁 업체를 보면 어도비가 있고요. 516달러로 현재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리고 이제 워크데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PER도 마이너스고 당기 순이익도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실적 발표 후 한때 세일스포스 주가가 하루에만 26%가 뛰어올랐죠. 주가 상승 속에 세일스포스는 전체 직원 54,000명 중 약 1,000여 명을 감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의 우량기업 종목들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기업 재편성을 발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개별 기업의 수익률의 총합을 총기업수로 나누는 방식의 수익률 평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는 S&P 500 지수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있긴 하죠. 이번 지수 편입 기업 재편성은 애플의 주식 분할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지난달 애플이 주식 한 주를 4주로 분할하는 4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한 뒤로 지수 편입 기업 변동이 필요해졌죠. 애플의 주식 분할로 인해 주가 비중을 토대로 구성하는 다우지수 정보기술 IT 업종 비중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목 개편은 7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인데 엑슨모빌, 화이자, 레이시온이 아웃되고 세일스포스, 암젠, 하니웰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일스포스는 이번 다우존스 지수 편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스포스는 첫 번째 코로나 수혜 종목이고 두 번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편입을 하였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주가가 폭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계속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죠. 매출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 특히 이번에 2분기 때는 EPS인 주당 순이익이 1.44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표들을 보셔도 지금 스트롱 바이가 16, 바이가 25, 홀드가 3 이렇게 굉장히 지금 바이 쪽으로 많이 있고요. 여기 마켓 빗 자료도 보시면은 다 바이 90일 전부터 바이 돼 있고 여기 어널리시스트 레이팅도 투셀링이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 바이 레이팅이 33명으로 제일 많죠. 분석가들이 괜찮은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영어 기사 번역 시간인데요. 이 기사를 결론으로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8월 27일 시킹 알파 세일스포스에 대한 분석을 보겠는데요. 세일스포스 주가가 2배는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스포스는 CRM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시장 선두주자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약 29%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과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설명해드렸듯 세일스포스는 경쟁사들에 비해 주가가 아주 낮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아까 보았던 어도비의 경우 매출과 주가 등과 여러 부분 비교해보면 세일스포스 주가는 2배는 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DCF 계산법으로 알아봤을 때 여기서 DCF 계산법이란 Discounted Cash Flow,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이 방법은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 가치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 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기업의 M&A에서도 인수기업의 가치평가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기사표에 따르면 밸류에이션이 31.75이고 이것을 DCF 계산기에 넣으면 세일스포스는 84%로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한 주가는 $503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월요일만 해도 200대 초반이었죠. 근데 지금 거의 271불이죠. 여러 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국내 기업들이 주로 엑셀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객의 특성, 과거의 이력 등을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고객 정보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영업도 가능한 이 세일스포스의 클라우드를 온라인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CRM 솔루션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고요. 최근에 이익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듯이 테슬라도 흑자를 기록하면서부터 점점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세일스포스도 좀 올랐지만 흑자를 앞으로 3분기, 4분기 계속 기록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항상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매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